아직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지금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올라운드 스쿨 컨설턴트 정은미라고 하고요. 좀 어려운 시간 내주신 어머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지금 이제 끝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오늘이 마지막이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다음 주 단태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끝나는 이제 학생들도 있어서 기말 마무리하고 또 여름방학 준비하느라고 많이들 지금 바쁘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올해 여름 몰입 캠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시즌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올라운드 스쿨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보시면 약간 좀 영어로 DNA 입시에 뭐 자기주도 학습, 뭐 학습 컨설팅 이런 것들이 아마 영어로 검색이 되게 될 거예요. 올라운드 스쿨은 저희 DNA 입시랩 산하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관으로요. 그 DNA 입시랩의 4년간의 이제 입시 컨설팅과 그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껴졌던 이제 부족한 부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신에서 수능까지 대입까지의 모든 라운드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돕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라운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올라운드 스쿨로 명명을 했고요. 올해로 지금 이제 5, 6년차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미 1, 2기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다시 저희 올라운드 스쿨에서 이제 관리 선생님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자, 저희의 이제 컨셉이라고 하면 이제 관리에 관리를 더하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관리형 학습관은 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거나 다녀보시거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관리형 전용 학습관 플러스 컨설팅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리형 학습이 이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뭐 스터디 카페에 간다. 집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이 통제되지 않거나 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조금 잔소리하고 싶으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10주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한 1년만 좀 먼저 봤으면, 한 3개월만 먼저 봤으면 이런 것들 조금 잡아줄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한두 문제만 더 맞았어도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설팅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입반하시게 되면 학생별로 이제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고요.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들처럼 이 컨설턴트 분이 그 아이를 끝까지 계속 개별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 다 1대1 맞춤 컨설팅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주 1회 정기적으로 학습 컨설팅 상담이 있고요. 또 전용 학습관에서 학생들을 관리를 해주는데 학습관에서는 저희 이제 듀얼 케어의 핵심이 아까 뭐 졸업생들이 와서 관리 선생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습관 내에 관리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과 같이 그 전체 저희 오픈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동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또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불필요한 언쟁이나 이거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매일 그 하루의 학습 그 상황 점검에 대해서 이제 카톡으로 정리된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습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관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은 남자관, 2층은 여자관으로 남녀 전용관 분리학습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전 좌석이 지정 좌석입니다. 그래서 좌석 수만큼의 학생들을 받고 그 학생이 이제 입반하게 되면 입반 상담을 하시고 나면 이제 번호가 배정이 되는데 그 번호에 해당 좌석 그리고 사물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핸드폰 보관함 들어가면 바로 핸드폰 보관함부터 있고 여기에 핸드폰을 제출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번호로 해서 그 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정사설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스터크트리 카페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다양한 자리가 있고 또 오늘은 뭐 이게 공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고르고 공부를 세팅하고 오늘 뭐 하지 하고 요런 데 사실은 시간이 누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컨설턴트가 관여해서 정확하게 같이 짜주고 그거를 실행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누수되지 않도록 전용 자석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제출할 때 의무 제출입니다. 그리고 학습관 내에서는 일단은 핸드폰 사용은 금지, 어떤 이유로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인강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뭐 학원에서 요즘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많이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뭐 질문을 확인해야 된다, 아니면 과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관리 안에 관리 선생님 계신다고 했잖아요. 관리 선생님한테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내고 기본적으로는 핸드폰이 아닌 다른 전자기기를 챙겨와야 되고요. 그거를 정확한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출해서 내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그 동영상 보강을 듣겠다. 어떤 과목이다 라고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뭐 수시로 이제 다른 짓은 하지 않는지 확인도 하지만 2시간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 그건 2시간짜리 인간인 거잖아요. 오버가 돼서 중간에 뭐 멈추고 다시 본다라고 해도 2시간 반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그거 오버한다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다른 것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재하거나 담당 컨설턴트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컨설턴트가 다시 재확인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리 선생님들이 이제 출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등원 시트가 다 따로 있고 입반하시게 되면 본인의 등하원 시간을 본인이 직접 설정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키고 이때는 반드시 오는 거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관에 들어가는 곳 바로 출입문 바로 앞에 출결 패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이제 찍게 되면 어머님께 바로 카톡이 가요.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리고 이 부분들을 조교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서 누적 기록을 하고 계시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그 내용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자체를 안 보이시긴 하실 텐데 시간별로 학습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어떤 공부를 했고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다 아니면 계속해서 한 문제에 멈춰 있어서 뭐 피곤하지 않은지 물어봤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들에게도 이제 온카톡방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시고요. 또 따로 별도 시트가 있어서 이거 다 정리를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하원하고 나면 어머님들께 그날 하루의 학습 내용을 다 시간별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들이 아까 배정돼서 담임 컨설턴트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주 1회 학습 상담은 이제 기본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초기 입반했을 때 아이의 이제 학습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정기적인 레포트, 상담 레포트가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학생들의 이제 주간 학습 계획표인데 뭐 학생들마다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마다 조금씩 양식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플래너를 활용해서 일 단위로 쪼개서 매일매일 본인이 해야 될 걸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 학습관에 오면 바로 계속 공부를 시작하게. 나 오늘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려고 했던 것들은 바로 시작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것들을 못했는지 체크해 나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오답 노트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기말고사 시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빨리 본 친구들은 이제 벌써 이제 기말고사 점검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여름방학 되기 전에 기말고사 본인 오답하게 하고 그 오답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많이 그냥 1단위로 나눠서 해야 되고 어떤 애들은 좀 목을 잡아서 크게 좀 쳐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다음 시기에 학습 계획에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여름방학이 가장 큰 이벤트니까 지금 이제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여름방학 직전 1주, 2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요. 너가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분명히 첫째 주에 세팅하고 뭐하고 1주 달리고 4주 중에 3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1주, 2주, 최소 10일에서 많게는 2주, 짧으면 1주 정도
정도는 더 공부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4주, 5주라고 하면은 어떤 거든 할 수 있어요. 근데 3주는 뭘 해도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그걸 여름방학 때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못 된다고 해도 중간 가서 보기 전에 1, 2주 이때 걸쳐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마무리 지으면 되거든요. 튜토리얼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8주가 되느냐 3주가 되느냐 그 부분이 지금 너네들이 이걸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보통 지금 다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절대 놀지 말고 시험 끝나면 그날부터 너 바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듣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 안 나오고요. 그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 뭐 할지 선생님하고 정하고 가서 뭐 하고 쉬고 리프레시 할지도 같이 정하고 그대로 해. 쉬는 거 괜찮아. 일요일에 친구 만나서 놀고 기분 풀고 방학 또 기말 열심히 했으니까 리프레시 하고 온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미리 만나서 월요일부터 뭐 할지 정해놓고 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입반 상담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름방학을 이제 어떻게 보낼지 그걸 이제 사전 상담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게 될 거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하루하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히 여름방학 세부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름 몰입 캠프는 아까 이제 첫차례에 있었던 것처럼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8월 17일까지 31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18일, 19일 이렇게 방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정규랑 시험표 편성이 조금 다르게 돼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점검하고 이제 입반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고 7월 18일 되면 이제 여름 몰입표가 개강이 될 거고요. 총 4주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3주차 중반 정도가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계획했던 것들의 진척률이 나올 거고 어떤 부분들을 이학기 때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때문에 하반기 로드맵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원거리 학생들이나 사실 저희 지방에서도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를 저희랑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녀석이 별로 없어요. 남자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대기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기도 이제 1학기 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라서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도 이제 대기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소수 자녀석이 있어서 그거부터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이제 중요한 모멘트를 저희랑 같이 헤쳐 나가면서 좀 끈끈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같이 진행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녀석은 많지 않다는 거 좀 양해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종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 때는 학생들이 이제 끝나고 오면 이제 4시 정도에서부터는 입시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문은 저희가 더 일찍 열어놓기는 하거든요. 4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름 캠프 때는 저희가 무조건 8시에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아침에 수업이 있거나 이제 튜토리얼로 학원이 스케줄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어나요. 근데 4주면은 스케줄이 망가지기 충분한 컨디션이 망가지기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그러고 다시 개학을 하면 학교에 가게 될 때 또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를 겪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은 다 수능 준비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시작된 1교시에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돼요. 내가 그 큰 시험 앞두고 그때 뭐 해지겠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 컨디션을 극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방학, 특히 여름방학은 4주지만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8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번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학기 때 일주일에 또 그냥 날려요. 그 컨디션 회복하느라고. 그래서 8시에 무조건 이제 의무등원이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9시에 수업이 있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고 하면 그건 학원 동의하에 본인이 정해서 이제 이런 약간 예외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8시에 등원하는 걸로. 그래서 아침에 여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선생님들이 오시면 처음에 이제 환기시키고 준비하시고 이러고 그 다음에 등원 체크부터 하세요.
물론 이제 아침 8시 다 오지만 지금 오고 있어, 뭐 어디까지 와서 몇 시에 도착할 거야, 뭐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아이들 이제 깨워주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12시, 그리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10시까지 이렇게 풀로 정말로 학습에만 몰입할 수 있게끔 시간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을 이제 극대화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애들도 많이 알아요. 뭐 14시간 뭐 밥 먹고 뭐 이거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거를 틀을 그리를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은 저희가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학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입반 상담하고 저희 등원 조사할 때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를 저도 알고 있고 관리 선생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줍니다. 뭐 물론 이제 그날에 뭐 돌발적인 상황이 있어서 선생님이 뭐 시험을 추가 시험을 보라고 해서 뭐 늦게 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관별로 아까 관내에서 핸드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관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입학 상담에서 그 처음에 저희 밴드 생성되고 이제 등원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관리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갈 거거든요. 그럼 그 번호는 저장을 해두세요. 아이들한테 전화해도 아이들이 못 받아요. 핸드폰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관리 선생님이 바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해서 전화가 안 받으면 문자를 남기고 학생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럼 바로 학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그 상황을 모르시는 일은 없도록 그게 조교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은 주 1회 정규 상담 외에도 이제 몰입 상담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마무리할 때 좀 집중적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도 그랬고 작년 여름에도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소소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해요. 애들이 여기 와서 그냥 기본적으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여기서 와 있는 게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교 선생님들도 이제 관리선생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도 그렇고요. 애들이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 학업과 연결해서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진행해서 모의고사 풀고 그 오답하면은 그거에 대한 뭐 그 상품으로 뭐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풀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풀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거의 하루를 반나절을 통으로 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요거 하고 점수 올리고 본인 오답해서 올리고 그러면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이벤트 진행해가지고 선물 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요즘 모의고사 횟수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제 계속 돌아가게 되면 매일 시험이 다 당황스럽고 이제 그런 좀 혼란의 시기들을 좀 맞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보완 프로그램들이 다수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입반하시게 되면 이제 그 밴드가 2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저희 공식 밴드고 하나는 학생 개인 밴드예요. 그래서 공식 밴드에는 이제 이런 이벤트라던가 일정이라던가 이런 저희가 알려드리고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입시에 관한 정보들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밴드고 개인 밴드는 담당 컨설턴트하고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조교수님만 들어가는 검색 안 되는 비공개의 밴드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하고 선생님이 매일매일 지켜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은 공유를 이제 데이터를 쌓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떨 때는 얘가 이게 듬성듬성하게 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 시험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플랜을 잡는 거 플러스 밴드에다가 공부 인증을 하게끔 독려를 해요. 거기에 이걸 내가 이제 뭐 검사를 하겠다. 내가 매일 뭐 네가 뭘 했는지 지켜볼 거다. 이게 아니라 근데 조금 이제 애들이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머리가 커지면 아는데 내가 이 앞서서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데가 좀 부족하고 어디가 안 되는지는 자기 공부한 걸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쌓기 위한 공간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밴드에 그 개인 밴드에는 그런 공부와 관련된 자료들 뭐 제가 그 담당 학생에게 따로 얘기해 줄 게 있다면 그런 게 올라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경우도 있고 이제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개를 좀 추려봤어요. 그리고 요것들 Q&A 한 이후에는 직접 궁금하신 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년이나 성적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하게 학년 제한은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현재로서는 고1에서 고3까지만 입반 가능하고요. 지금도 이제 예비고일 중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6개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때가 이제 진짜로 아이들도 목표의식이 생기고 또 다른 이제 고2나 고3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고일들은 11월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성적 제출은 없고요. 근데 좀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꾸준하게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의욕을 충만하고 아니면 뭐 조금 방황을 했다가 지금 마음을 잡았는데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관리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개별 관리이기 때문에 학년이나 성적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독서실하고 이제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수학 카페의 예를 들었지만은 어머님들도 이제 그거를 지켜보시거나 한번 같이 가보셨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방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필수적으로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그 오픈석도 있고 개별 좌석도 있고 약간 만남의 공간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들어가서 바로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뭔가 이거를 세팅하는데 굉장히 많이 품이 들게 되고 본인이 목표를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이걸 아무하고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미루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머릿속에서도 나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조금 욕심이었지. 나 여기만 하면 요것도 괜찮아. 이렇게 좀 자기합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독서실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물론 이제 간혹 핸드폰 같은 것들 이제 분리해서 관리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사실 그냥 내가 앉아서 그냥 자리에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학습이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이제 시간당 학습 내용들을 누적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적어도 2-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들을 관찰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뭐 멍을 때리고 있다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령 있게 잘 관리를 하세요. 이게 좀 두드려주거나 좀 눈치를 주면은 바로 학습에 다시 집중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멍 때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리거나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문자라던가 아니면 컨설턴트한테 다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몇 번 문제에서 계속 멈춰 있습니다. 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타임 정도 아니면 그 과목을 이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얘가 그냥 에너지 다운돼서 그냥 셧다운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상담 때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는 해법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의무 수강 과목은 저희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입시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머님들이 강의 설명, 다크 강의 가서 많이 들으시는 게 이거는 뭐 강사분이 직접 지원을 받는다. 강사분의 수제자들이 직접 지원을 받아준다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스킬들을 펼치시는 게 다 선생님마다 다르고 과목을 짜서 진행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설픈 클리닉이라던가 아니면 아이의 학습 수준과 맞지 않는 거를 억지로 필수 수강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개인 레슨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강의라던가 들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아이들이 습관이 형성되는데 적어도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걸 바꾸는데도 그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100일 정도를 보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이빨에서 첫 주, 두째 주에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보기 깜짝 놀라죠. 얘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로 막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3주차, 4주차, 그리고 3달까지 그 모습이 유지돼야지만이 성적이나 뭐 바른 이제 학습 그 태도가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자리 적응하고 누구 다른 애가 옆에 있고 조선생님이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나선 선생님 맨날 매주 부르고 이런 게 좀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좀 변화가 좀 뒤에 와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속도가 확 붙는 거가 있거든요. 거의 뭐 상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생들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한 3달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의무 제출이고 원칙적으로 학습관 내에서는 사용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가져와야 되고 학부모님께서 연락할 때는 조교수님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강이나 복습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핸드폰이 아닌 전자기기 준비해와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불가피하게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로비로 부르거나 조교수님 자리에 불러서 거기서 뭐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사용 신청서에는 시간 및 용도를 필수로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저희는 이제 식사가 제공되는 학습관은 아니에요. 그 대신 그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이 12시에서 1시 그리고 6시에서 7시로 고정이 돼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오면 됩니다. 잠깐 뭐 바람 쐬는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해주어야지만 애들이 뭔가 하나 이벤트가 생기면 그 위아래로 그냥 시간이 무게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는 이때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이 1시에 끝난다 그러면 뭐 점심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등하원 세팅할 때, 주간 계획 짤 때 시간을 변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현재 여기 컨설턴트들, 세 분의 컨설턴트가 같이 그 학생들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제 저기 오늘 그 저희와 이 설명을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여기 02-3454-1150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올라오는 스쿨의 전반적인 그리고 여름 머리 캠프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좀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들어오시고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오진미 컨설턴트 분이시고요. 네, 전화 혹은 이제 지민 선생님한테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